자, 안녕하세요. 이제 4장부터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4장과 5장에서는 우리가 다항식 환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이데알, 다낭 이데알 정역, 확대체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장에서는 주로 요 세 개의 영역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루게 되고 다낭 이데알 정역의 성질이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이 기하학다항식과 확대체, 유한체 이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낭 이데알 정역, 다항식환에서 소인수 분해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체라는 성질이 약간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정수의 개념을 여기에다가 이제 그대로 녹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얘기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단위원을 갖는 가완한 R에서 A, B라는 두 원소가 주어져 있을 때 이때 A가 B를 나눈다. 이 말의 뜻은 적당한 원소 C가 존재를 해서 B가 A, C의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 A는 B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때 A를 B에 이게 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수라는 말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쓰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바꿔서 B는 A의 배수이다.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이런 C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하지 않으면 A는 B를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B를 나누고 B가 A를 나눌 때 우리는 A와 B를 동반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의미는 B는 AU인 단원 U가 존재할 때 이런 단원이 존재할 때 우리는 A와 B는 동반원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원을 갖는 가완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다낭 이데알은 AX의 꼴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 표현을 빌려온다면 이게 이제 A의 배수란 뜻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표현에 의하면 얘는 A 배수의 전체로 이루어진 다낭 이데알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표현이 됩니다. 자, 정수한 Z에서는 얘는 이제 다낭 이데알 정역이었고 여기서 단원은 1과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A의 동반원은 A 곱하기 단원이었으니까 A 곱하기 1과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의 동반원은 A와 마이너스 A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A를 정역에서의 문제니까 A는 A 단위원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A는 A를 나누고요. A는 0을 나누고 1은 A를 나눈다. 그 다음에 A가 B를 나누고 B가 C를 나누면 A는 C를 나눈다. 그래서 이제 추이율이 성립된다는 뜻이고요. 이것의 말뜻은 뭐 여기에서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B가 여기에 원소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AR의 모양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 말은 A가 B를 나눕니다라는 뜻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게 이 말이 됐을 때 이런 뜻이 된다라는 얘기는 요 뜻만 놓고 본다면 A는
요 안에 들어간다는 뜻인 거고, 이 말은 B가 A를 나눈다는 뜻이 돼서 양쪽 방향을 생각하면 A는 B를 나누고 B는 A를 나눈다. 말을 바꾸면 A와 B는 동반원이다. 이런 뜻이 이제 되는 거죠. 즉 우리가 2와 마이너스 2는 서로 동반원 관계니까 요렇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D가 같다라는 얘기는 A와 단위원이 동반원입니다라는 뜻으로 번역해도 되고, 이제 실전에서는 이 표현보다는 A와 동반원이란, A가 단위원과 동반원이라는 얘기는 A가 단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원이란 뜻으로 더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1, 2, 3, 4, 5, 6은 우리가 이제 정수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빌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너무 깊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처럼 B와 A가 같다라는 얘기는 A와 B는 A 곱하기 단원의 뜻이니까 이 말은 B는 A이거나 B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정역 D와 정수환 Z의 차이점에서 보면 정수환에서는 순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정역에는 순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순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수에서 말하면 A1, A2, AN의 최대 공약수다 그러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 우리가 최대 공약수의 문제였다면, 첫 번째 말은 D는 AI의 그러니까 여기서 D는 A1, A2, AN의 공통된 약수다. 그래서 이제 공약수 개념인데, 두 번째에서는 여기서는 순서 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서 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수에서처럼 순서 관계인 데서 가장 크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2가 A1, A2, AN의 공약수이면 그러면 2는 D를 나눈다라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순서 관계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를 이 표현을 쓰지를 못하니까 여기에서는 2는 D를 나눕니다라는 뜻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똑같다라는 얘기고요. 최소 공배수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하는 공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라는 뜻으로 표현이 됐다면, 여기서 이제 가장 작다라는 말을 쓸 수 없으니까 L은 A1, A2, AN의 공배수이고 C가 공배수가 된다면 이때 L은 C를 나눕니다라는 말로 표현이 바뀐다. 그러니까 순서 관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나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줬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D가 단항 이데알 정역일 때 그런 얘기죠. 그러면 A1, A2, AN에 의해서 생성된 거, 즉 이 집합은 집합 표시를 해도 되는데 다른 뜻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것의 뜻은 이거라는 말의 뜻은 R1, Rn이라는 원소가 존재를 해서 X는 A1, R1, AN, Rn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D가 A1, A2, AN의 최대 공약수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이렇게 쓸 수 있죠. D의 B1
공약수니까 D의 B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D의 B1, R1, BN, RN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얘기니까 D는 요 안에 들어갑니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A1, A2, AN이 전부 다 D의 배수가 됩니다라는 말의 뜻이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자, 다시 이제 내가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강조하지 않습니다만,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됐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까? D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임의의 X에 대해서, R1, RN이라는 원소가 존재를 해서, X는 A1, R1, AN, RN이 되고요. 요 말은 이제 다시 말하면 앞에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요? R에 들어가니까 얘는 D의 배수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만 놓고 본다면 A1, AN에 생성된 EDR은 단항 EDR D의 표현이 됩니다. 라는 뜻의 문제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주어지면 이때 Y는 DR의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D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앞에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무엇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D가 A1, A2, AR의 최대 공약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 표현으로는 이제 이 내용이 곤란한데 얘가 지금 R의 EDR이란 말이에요. R의 EDR이니까 얘네들은 무엇이 존재할 거냐면 적당한 원소가 존재를 해서 EDR이니까 어떤 관계를 만족시켜 줄 거냐면 이런 관계를 이제 만족시켜 준다는 뜻이죠. 얘네들도 이제 단항 EDR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E는 A1, AN의 약수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약수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 말은 우리 E는 무엇을 나눈다가 돼요? D를 나눈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 말은 D는 여기에 됩니다. 그래서 A1, AN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으로는 문장이 예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단항 이데알이라는 말에 의해서 단항 이데알 정역이라는 말에 의해서 이것에 대한 증명 대신에 요거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거를 증명한 꼴이 되니까 이 둘의 내용은 같습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하면 이 말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D가 A1, AN에
최대 공약수이면 적당한 원소가 존재를 해서 우리는 D는 A1, X1, AN, XN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으로 해서 뒤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 즉 A1, A2, AN에 의해서 생성된 문제들은 이걸로 처리가 된다가 되고, 이 내용이 환 R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다항식 환으로 넘어가면 얘네들은 이제 유의미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올 테지만 F가 체이고 X가 부정원이면 우리가 여기에서 fx는 단항 이데알 정역이 돼요. 요건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하여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fx와 gx의 최대 공약수가 dx가 되면 이때 gx 적당한 rx, sx가 존재를 해서 fx 곱하기 rx, gx 곱하기 sx는 dx의 꼴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경우가 여기에서 얘가 서로소라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그럼 얘가 이제 1이라는 얘기는 얘가 1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을 gx의 배수로 나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이제 정수론처럼 모듈러 gx의 배수로 나눌 때 나머지로 계산해 버리면 얘가 0의 개념이 되니까 이 문제의 뜻은 fx, rx가 얘가 됩니다라는 뜻이 되고 이 rx가 법 gx의 관점에서 보면 역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rx는 fx의 역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제 이러한 역이 되는 rx를 구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소재거리가 되는 거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가 확대체로 넘어가는데 이게 활용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문제가 여기에서 결론이 내린 게 이제 결론이 여기서 내렸죠. 이 결론에 내린 것에 대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이 문제는 보통 R에서 활용하는 것은 주로 정수론에서 많이 다루게 돼요. 정수론에서 다루게 돼서 정수론에서도 이거 이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Rx, Sx를 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했던 문제를 여기서 그대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에서는 이제 훈련해보고 이론적 배경으로 이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거와 요게 우리가 이제 4장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5장에서 확대체로 넘어가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이것에 대한 증명보다는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나갈까라는 문제가 되고 마찬가지로 교집합의 문제는 최소 공배수의 문제와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대 공역수가 D가 단원이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1이란 뜻이 단위원이란 뜻이 꼭 아니라 단원이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단원과 단위원은 동반원이죠. 그리고 동반원이면 요게 된다가 되고 단위원을 갖는 이데알은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단원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서로소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런 뜻이 존재하는 거죠. R1, Rn이 존재를 해서 A1, R1,
AN, RN은 단위원이 되는 그러한 A1, R1, RN이 존재합니다라는 뜻이 되고, 요게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구하는 과정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얘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제 구하는 쪽에다가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정수화는 다낭이 대할 정력도 되고요. 다낭이 대할 정력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확대체로 넘어가는 데서 다낭이 대할 정력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구하는 거, 실전에서 요것을 구하는 거, 이런 문제는 다낭이 대할 정력이라는 개념보다는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핵심 이론이에요.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얘가 핵심 이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의 이론은 이제 다낭이 대할 정력이 되고, 그래서 문제를 다룰 때 얘가 유클리드 정력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원리는 이제 아까 말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면 나눗셈 정리라는 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눗셈 정리가 성립되는 정역을 우린 유클리드 정역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 유클리드 정역에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러한 RSX를 또는 여기서 본다면 X1, XN을 구하는 과정, 이게 여기서 이제 그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다낭이 대할 정역이라는 말이 핵심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이론은 나눗셈 정리, 즉 유클리드 정역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돼요. 자, D가 다낭이 대할 정역일 때 원소 A, B가 서로서 이기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런 관계가 됩니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A와 B의 최대 공약수 D를 구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D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R과 S와 T를 구하는 게 여기서 하나의 좋은 소재거리가 된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자, 정역에서 영도 아니고 단원도 아닌 원소가 존재할 때,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Z5다. Z5면 0, 1, 2, 3, 4가 되고, 그러면 얘는 정역이죠. 체가 되니까. 정역인데, 여기에서 보면 0, 그 다음에 1, 2, 3, 4는 전부 다 단원이죠. 그러면은 0과 단원을 빼면 얘네들은 원소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여기서 생각하지 않겠다. D에서, 그러면 이제 정수는 정역이죠. 정역에서 A가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라는 얘기니까 얘네들이 주어지는 거. 그러면은 얘네들은 즉 정수에서 얘네들을 뺀 집합,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존재할 때, 이러한 원소 전체로 이루어진 집합은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 말은 임의의 원소 BC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존재할 때 그 전체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S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것을 S라고 놓는다면 임의의 원소,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D의 부분 집합이죠. D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A, B가 0이면 정역이니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서 이것은 모순이죠. 왜냐하면 A, B는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요건 이제 모순이고, 그 다음에 A, B가 단원이면 그런 거예요. 그럼 단원이면 적당한 원소 R이 존재를 해서 A, B, R은 단위원이 되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 결합법칙을 적용시켜주면 이런 뜻이 되니까 여기에서 A가 단원이란 뜻이 되는데, A와 B는 단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모순이죠. 그래서 이 말은 모순이다. 따라서 A, B는 0이 아니라는 뜻이고, 따라서 A, B는 단원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리고 A, B는 D의 원소인데 A, B는 0도 아니고 A, B는 단원도 아니라는 뜻이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A, B는 어디의 원소다? S의 원소다. 그래서 곱셈에 관해서 닫혀 있구나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S는 무엇이 된다? 반군이다. 즉 닫혀 있고 그 다음에 D의 부분 집합이니까 결합 법칙이 성립하죠. 그런데 단위원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모노이드가 안 돼요. 모노이드가 안 되니까 당연히 군두될 수 없죠. 그런 뜻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되고 별로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 자, 4.2에 대한 내용은 4.2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F가 체이다. 그 다음에 X가 부정원이면 그러면 이때 다항식환 fx는 분명히 무엇이 돼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정역이 되죠. 정역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 임의의 이것을 이제 표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겠죠. 디그리 gx가 디그리 fx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디그리 gx가 디그리 fx보다 적을 때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이제 강의는 위에 거를 중심으로 할 텐데 자, 이렇게 주어지면요. 이때 gx는 fx 곱하기 0 플러스 g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요것에 의해서 디그리 이것에 대해서 gx는 0이거나 디그리 g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디그리 fx보다 적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요게 돼버리면 여기에서 칠판에 쓴 노란색이 설명이 되죠. 요게 노란색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요 다시 화면에서 보시면 내가 여기서 fx와 gx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뜻이 이제 요 식이 자동적으로 성립이 돼요. 요 식이 요게 이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로 요걸 통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증명은 되게 짜증스러운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gx를 bm, axm, b의 m-1, xm-1, b1x 플러스 a0, b0 그리고 bm은 0이 아니고 물론 m도 1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fx를 이거라고 놓고 an이 0이 아닐 때 물론 여기에서 n이 뭐 0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an이 0이 아닐 때를 얘기를 해보자. 그럼 an이 0이 아니면 f가 체니까
무엇이 존재한다예요? 무엇이 존재하냐면 AN의 곱셈 여건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나눌 때 BM, XM, B의 M-1, XM-1, B1X 플러스 B0.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노트 필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이런 절차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AN, XN, A의 M-X, M-1승, A1X, A0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여기에서 우리가 AN의 곱셈 여건이 존재하니까 여기에 무엇을 곱해주자라는 얘기냐면 AN의 인버스 BM의 X의 M-N을 곱해주자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이제 곱해주자죠. 이렇게 해주면 얘에다가 얘를 곱해주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B의 M의 X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N의 인버스의 A의 M-1에 B의 여기에 B의 M의 X의 M-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빼주게 되면 얘는 0이 되니까 그러면 이것의 개수 문제가 나오는데 그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라는 얘기죠. 또 이것의 곱셈 여건이 또 존재하니까 또 이것에 대한 차수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여건이 존재하니까 얘가 0이 아니면 이것의 차수를 계속 다운시켜 나갈 수 있다가 돼요. 다운시켜 나가서 언젠가는 이 차수가 무엇보다 적을 때까지는 계산을 해줄 수 있다. fx의 차수보다 적을 때까지는 계산이 가능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게 주어지면 적당한 qx, rx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gx는 fx 곱하기 qx, rx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rx에 관해서는 rx는 0이거나 또는 차수가 여기에서 차수가 0이라는 말은 상수라는 얘기, 0이 아닌 상수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의 차수가 fx의 차수보다 적으면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끝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정수론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논리로 gx와 fx의 최대 공약수는 얘와 얘의 최대 공약수는 fx와 rx의 최대 공약수와 같습니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들이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는 과정을 생각해 줄 수 있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해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죠. 이 말은 즉 fx는 유클리드 정역이 됩니다라는 뜻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게 주어진다면 그 다음에 정역이니까 두 다항식의 곱셈의 차수는 각각의 차수의 합과 같습니다라는 뜻이고요. 앞에서 나왔던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주어지면 이때 fx는 이건 이제 한글로 따로 표현 안 하고 외로우로 그대로 읽습니다. 사람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유클리드 정역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ZO는 채죠. 그래서 X3승 이것이 주어져 있고 이것으로 나누어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걸로 나누어주는 과정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될 텐데 여기에서는 목과 나머지만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얘는 과정이 완텀이에요. 그래서 x 3승 2x 제곱 x 플러스 1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표현이 되면 여기에서 z5에서 2의 여고는 3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3x를 곱해주게 되면 그럼 6x 3승인데 6x 3승은 x 3승이니까 3x 제곱 3x 그래서 빼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을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빼주면 x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2와 같다가 되겠죠. 이렇게 2와 같다가 되니까 여기에서 몫은 3x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는 여기 내가 잘못 썼구나. 나머지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해주면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렇죠? 4.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두 가지 이제 우리는 얘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얘는 이거는 이 방법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얘네들은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일 때예요.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의 목적이 이제 이 방법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서 그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x 3승 플러스 2x 제곱 x 플러스 2를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이거를 나눈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보니까 2차고 3차니까 일단 3x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얘네들은 x 3승 플러스 3x 제곱 3x가 돼서 빼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차수는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2가 되겠죠. 얘네들을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네들은 x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시면 fx는 gx 곱하기 목 3x 플러스 2 플러스 r 나머지 x 플러스 4 이렇게 되면 이때 GCD fx gx는 GCD gx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구는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그러면 gx는 x 플러스 4로 나누면 또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이것의 차수가 얘는 차수가 1이죠. 그래서 이것의 차수가 이것의 차수보다 적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여기에서는
요 문제는 fx와 gx의 관계였다면 gx와 나머지 rx의 관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요것에 대한 내용을 해주면 여기에는 2x를 해주면 2x 제곱 플러스 8x 요게 나오고요. 요걸 해주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인데 여기에서는 z5에서 마이너스 7은 3과 같으니까 3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으로 해주면 여기에다가 3x 플러스 12 빼주면 마이너스 1, 4가 되는 거죠. 즉 얘는 2x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4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지니까 얘는 GCD x 플러스 4와 4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단원이잖아요. 단원이 되니까 이것의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실제로 1이란 뜻이 아니라 최대 공약수가 단원이 되니까 얘가 됩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4가 됩니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 문제를 논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한 그 문제, 다시 말하면 여기서처럼 목과 나머지만을 구할 때는 이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가 최대 공약수 문제를 구할 때 이거를 쓴 다음에 또 이 그림을 또 만들고 하는 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 번에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요게 나오니까 이제 정수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얘네들을 구할 때 몫을 이제 표현해 보는 거죠. 그럼 몫이 여기가 3x 플러스 2였고요. 그 다음에 몫이 2x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 디그리가 큰 게 fx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fx, rx 플러스 gx, sx는 1이 되는 게 존재한다는데 그럼 여기가 fx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얘를 프라임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프라임이라고 쓴 이유는 실제로 여기서 나타난 요거는 숫자 단위원 1이 아니라 몇이 나왔어요? 4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테이블로 만들면 fx, r'x, gx, s'x는 4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z5에서 4의 여고는 4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4를 곱해주면 fx 곱하기 4의 r'x, gx 곱하기 4의 s'x는 1이 나오겠죠. 그럼 요 4의 r'x가 여기서 말하는 rx에 해당이 되고 4의 s'x가 여기서 말하는 sx를 구하는 거예요. 정수론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여기 fx는 왼쪽이 fx는 1 곱하기 fx 0 곱하기 gx의 꼴이 돼서 1, 0으로 출발을 하고 이 gx는 fx 곱하기 0 gx 곱하기 1이란 뜻에서 0, 1로 시작이 된다. 얘네들이 이제 알고리즘화를 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얘를 곱한 거를 빼주면 1이 되겠죠. 얘를 곱한 거를 빼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또는 얘는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얘를 곱한 거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셔도 되고 3x 플러스 2라고 쓰셔도 되겠죠. 여기는 이것을 곱한 거를 빼주는 거죠. 그럼 1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데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4x 제곱 6, 12 x 플러스 9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4x 제곱은 실질적으로는 Z5에서 마이너스 4는 4의 덧셈 여거니까 1이니까 x제곱. 요거를 해주면 마이너스 10인데 10은 0이니까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인데 얘는 마이너스 2라고 해도 되고 3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는 1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2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요렇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의 값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이 말은 fx 곱하기 3x 플러스 2 더하기 이 공간이 적어서 아래다 쓸게요. g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우리가 1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요것을 쓰는 겁니다. 4가 되니까 전체에다 4를 곱하면 이런 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가 돼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아까 말한 Rx, Sx를 구할 때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늘 보장을 받으려면 유클리드 정역이어야 되고요. 유클리드 정역이 아닐 때는 이게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증받는 건 유클리드 알고리즘에서이다. 그리고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나오면 이 관계는 이걸 통해서 구해줄 수 있다. 물론 거꾸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책마다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제 쓰는 책들이 있냐면 여기가 최대 공약수가 1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 모양을 1로 바꾸고 싶어 누군가가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1로 바꾸려면 여기에다가 전체에다가 4의 곱셈 여건을 곱해주면 여기를 몇을 만들 수 있어요? 1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중간식들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계산해 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곱셈 여건을 여기까지는 구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구해주고 이 식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곱셈 여건을 곱해서 4의 곱셈 여건을 곱해서 4의 곱셈 여건은 4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서 이 식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해 줘도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식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책마다 저자들마다 설명하는 중간 과정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라 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나왔던 거라서 여기서 따로 안 할게요. 정수 안에서 보면 얘는 무엇이 아니었냐면 얘는 다낭 이데알 정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낭 이데알 정역이 안 되니까 당연히 무엇도 안 된다? 유클리드 정역도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못과 나머지 얘기를 못 하는데 얘를 얘로 나눈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2x에서 2에 곱셈 여건 2분의 1은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나눗셈 정리를 만족해 줄 수 없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됩니다. 즉 이러한 Rx와 이러한 R과 Q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은 나눗셈 정리는 언제 성립이 됩니까? 라고 이 유클리드 정역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여기에서 항상 보증받는 건 F가 채이면 항상 보증을 받는다야.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안 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된다면 그러면 얘는 요 최고창의 개수 1이 요게 단원이잖아요. 단원일 때는 나눗셈 정리가 또 성립이 돼요. 왜냐면 곱셈 여건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뭐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못과 나머지가 나온다 그런 뜻이 되죠. 단원이 되면 항상 여기에서 요 개수 요게 개수가 최고창의 개수가 단원이 되면 우리는 이제 나눗셈 정리가 설명이 돼요.
이게 최고차익 요것만 얘만 단원이 되면, 단원이 아니면 요거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채면 0만 아니면 다 단원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채가 아닐 때는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나눗셈 정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이제 앞에 거하고 이제 똑같아요. 자, 얘가 이렇게 주어지면 채이면 얘는 다낭 이데알 정역이 되죠. 그래서 모든 이데알은 다 다낭 이데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2장에서 처음 시작했던 얘기들이 요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fx가 gx를 나누고 gx가 hx를 나누면 추이율이 성립됩니다. 그런 뜻이고, fx와 이데알 gx가 같으려면 얘와 얘가 동반원 관계다. 동반원 관계라는 얘기는 gx는 단원 곱하기 fx인데 얘가 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가 채였단 말이에요. 채에서는 0만 아니면 다 단원이죠. 그래서 a가 0만 아니면 이런 꼴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얘가 fx라는 뜻은 얘가 단원이라는 뜻이죠. 채에서의 단원이니까 fx는 상수가 되고 0이 아닌 상수가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정수환이었다. 그럼 정수환에서의 단원은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라는 뜻인데, 얘는 별로 7번은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기출문제예요. 이게 이제 기출문제인데, 채 F가 다항식환 fx, F가 채이고 X가 부정원일 때 fx는 다낭 이데알 정역이다. 이런 뜻의 이제 내용이 됩니다. 자. 자, 여기에서 이제 i를 fx의 이데알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목적은 이거죠. 지금 모든 이데알은 다낭 이데알입니다가 이게 목적이에요. 증명의 목적.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문제는 이제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나눠요. 어떤 경우로 나누냐면 자명한 것과 자명하지 않을 때인데, 자명한다라는 말은 증명의 편의성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이제 다루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요거까지 다루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를 지우고 요거만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책의 저자는 fx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면 fx는 0다항식에 의해서 생성되니까 다낭이 될 정역이 맞고요. 그 다음에 i가 fx이면 i는 단위원에 의해서 생성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다낭 이데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가 0도 아니고 i가 fx도 아닌 경우에 그런 얘기죠. 그러면 f가 채죠. f가 채가 되니까 이때 채이고 i가 이것이므로 (0이) 아닌 원소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고 i가 fx가 아니므로 이때 이 fx는 전부 다
상수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즉 디그리 fx를 우리가 n이라고 놓으면 요렇다란 뜻이 되겠죠. 1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것을 집어넣는 이유가 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채를 디그리 fx는 i의 원소인데 0은 제외한 거, 이거라고 놓자야.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차수가 1 이상인 것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공집합이 아닌데 무엇의 부분집합이 돼요? 얘네들은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요즘은 자연수란 표현 잘 안 쓰고 정수라는 말을 쓰는데, 참고로 정수는 정렬집합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수의 정렬성이라고 하셔도 되고, 요즘은 이걸 정수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니까 정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fx가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디그리 fx는 채의 최소원이 되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i에 있는 0이 아닌 다항식들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거죠. 그러니까 fx보다 차수가 낮은 게 있다면 그건 0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최소원이 존재하게 되면, 그러면 분명한 것은 fx가 i의 원소이고 얘가 fx의 이데알이므로 당연한 얘기는 여기에 배수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가 돼요? 여기에 들어간다가 돼서 이 동그라미 1번이 책에 따라서 증명 과정에 들어가 있는 책들도 있고 증명 과정에 안 들어가는 책들도 있는데, 여기 증명 과정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로 보는 거냐면,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증명 과정에서 빼버리는 거고, 당연하다고 말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증명 과정에 넣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해석의 차이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아까 말에 의하면 이 둘이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니까 i에 있는 모든 원소가 요 안에 들어간다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의의 gx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fx가 이것이고 f가 무엇이었어요? 채죠? 그래서 나눗셈 정리가 성립돼서 qx와 rx가 fx에 존재하는데 gx를 fx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가 존재하더라. 여기서 단 rx는 0이거나 또는 디그리 r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디그리 fx보다 적습니다. 이런 뜻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지면 rx는 gx, fx, qx인데 gx도 i의 뜻이었고 fx도 i의 뜻이고 여기에서 i는 이데알이었죠. 그러니까 이 결과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i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i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i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0을 빼고는 차수가 가장 작은 걸 fx라고 했는데 rx의 차수는 fx보다 적어요. 그래서 얘가 모순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fx의 차수의 무엇에 의해서? 최소성에 의해서 우리가 주장한 바가 모순되지 않는 일은 예외 조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rx는 0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gx는 fx 곱하기 qx이므로 단항이 대할 fx에 들어가는 거죠. 즉 i에 있는 모든 다항식이
다항 이데알 fx에 들어갔다는 뜻이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i는 f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케이스 1도 다항 이데알, 자명하지 않는 경우도 다항 이데알이 되니까 이때 f가 채이면 얘네들은 다항 이데알 정역이구나,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돼요. 요 뜻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사실은 다항식한 예는 유클리드 정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돼요. 그 다음에 0다항식은 0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랬고, 이데알은 fx는 fx의 이데알인데 여기에서 얘는 단위원 또는 단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성됩니다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다항 이데알 정역이라는 것을 얘를 여기서 키로 잡아준 거죠. 자, 얘도 기출문제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내가 앞에 수업 시간에 했죠. 얘네들은 실제로는 다항 이데알이 아니라 두 개의 원소, 이것에 의해서 생성된다. 즉, 정수환 Z는 다항 이데알 정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부정원을 첨가시킨 fx는 다항 이데알 정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대환의 개념에서 정수의 확대환인 다항식환 zx는 다항 이데알 정역이 아니다. 다항 이데알 정역은 보존되지 않는 거구나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똑같은 얘기니까 자, F가 채일 때 다항식한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에서 보면 얘네들은 1차 이상인 것은 전부 다 단원이 될 수 없고요. 상수항에서는 F가 채가 되니까 0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단원이죠. 그래서 단원군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말에서 F가 채일 때 이 문장은 fx가 이것에 대해서 fx가 0도 아니고 fx가 단원도 아닙니다라는 말을 쓸 때 이 두 가지 말을 쓰는 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은 무슨 뜻인고 하면 이 문장에 의해서 이 내용들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fx의 차수는 몇 차 이상이다? 1차 이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fx의 차수가 1차 이상입니다라는 말 속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f가 0도 아니고 f가 단원도 아닙니다라는 뜻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론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f가 0도 아니고 f가 단원도 아니라는 이론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럼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불편하단 말이에요.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불편한 거죠.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저자들이 우리 화면에 나타난 초록색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지극히 작고 이제 있긴 합니다. 근데 지극히 작고 주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이제 같이 들어가 있고요. 얘가 체일 때만 쓰는 이론이에요. 이거 체가 아닐 땐 지금 내가 한 말을 적용시켜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fx와 d와 d'x가 최대 공약수이면 얘네들은 동반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아까 나눈다라는 뜻에서 동반원의 뜻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가 돼도 마찬가지로 동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반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n차 다항식에서 이렇게 이제 주어졌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것을. 그런데 이 문제는 채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편의상 얘를 gx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a에는 단원이잖아요. 단원이니까 fx와 g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반원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gx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또는 fx는 이런 꼴이고 얘가 단원이니까 동반원 관계란 말이에요. 동반원이니까 이때 얘와 얘는 뭐가 돼요? 같다가 되는 거예요. 같다가 되는데 우리 쉬운 예로 들어서 이제 볼게요. fx가 2x제곱 마이너스 4이고 그럼 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fx의 근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얘를 gx라고 표현한다면 fx의 근과 gx의 근이 어떻게 됩니까? 같죠? 그러면 누군가가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최소차수 다항식이라는 말을 썼을 때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최소차수 다항식이 물론 유리수에서요. Q에서.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최소차수 다항식을 생각할 때 x제곱 마이너스 2를 상상해도 되지만 2x제곱 마이너스 4를 상상해도 되고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를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다항식의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런 다항식은 사실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최소차수는 얘도 최소차수고 얘도 최소차수가 되는데 우리는 의사소통에 통일을 하자.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 근데 모든 채가 공통원소로 갖는 건 단위원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이런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냐면 최고창의 개수가 몇인? 1인 모닉을 생각해보자. 아, 여기서는 그림상 gx가 모닉이죠? 그림상 gx가 모닉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다낭이데아를 할 때 fx가 모닉이 됐건 모닉이 안 됐건 상관은 없지만 결과는 같지만 이제 사람들이 의사소통도 편안해지고 하기 위해서 또 최고창의 개수가 1이면 계산이 좀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제 주로 모닉, 즉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것을 생각합시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얘네들이 이제 동반원 관계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런 문제를 우리는 dx를 모닉으로 잡읍시다. lx도 가능하면 모닉으로 잡읍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요 안에 적당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경적으로. F1, F2, Fnx 중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닌 다항식이고 이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각각 dx, lx라고 한다면 이때 각각은 모닉인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로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닉이 아니래도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닉에서 생각합시다라는 뜻이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정수화는 체가 아니죠. 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뜻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될 때 여기서 이것과 얘는 다른 겁니다. 여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꼭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대 공약수는 2x인데 x는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최대 공약수가 단원이면 우리는 얘네들은 1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소라는 말을 쓰자. 그 다음에 모든 IJ에 대해서 FI와 FJ가 서로소가 되면 이때 우리는 F1, F2, Fn을 쌍마다 서로소라는 말로 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 단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이제 존재합니다.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내용들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fx와 이 말은 fx와 hx, gx와 hx가 서로소이면 서로소인 것의 곱도 서로소가 된다. 그래서 fx 곱하기 gx도 hx와 서로소가 된다. 이런 뜻이 되고, 얘가 체에서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다낭 이데알 정역이 돼서 기약의 개념이 이제 성립이 돼요. 기약이 소원의 개념이 성립돼서 fx가 이것이고 이것이면 fx는 hx를 나눈다. 얘가 이제 서로소일 때, 전제는 얘가 서로소가 되면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fx의 소인수는 gx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눈다라는 얘기는 fx의 모든 소인수는 hx의 소인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런 뜻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와 얘가 최소 공배수는 h를 나눠야 되는데 서로소가 되니까 최소 공배수는 곱해준 꼴이 돼서 fx와 gx의 곱은 hx를 나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가 체일 때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는, 이것에 대한 원리는 우리가 마치 fx를 정수안으로 생각을 해서 정수에서의 문제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라는 말의 뜻이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수업을 다 했기 때문에 자,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